안녕하세요. 뿌티 북토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의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욕구는 어떤지 잘 살펴보세요. 오늘의 책 소개할게요. 부모 말하기 연습. 여러분은 나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자녀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가요? 내 자녀에게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번 챕터에서는 하고 있네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는 정성을 다해 아이의 학업을 뒷바라지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는 말을 습관처럼 한다. 부모는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하는 말이겠지만 과연 아이들도 그렇게 받아들일까? 예를 들어보자. 설거지는 인생을 좌우하는 일이 아니다. 귀찮을 수 있어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주지 않는다. 그런데 설거지를 할 때마다 배우자가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응원의 의미로 하는 말이라도 뭘 열심히 하라는 거지? 내가 설거지를 못한다는 건가? 라고 부담을 느낄 것이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듣는 열심히와 최선이라는 말은 부담이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공부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싫고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일이다. 이미 스스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는 부모들의 교과서적인 응원은 오히려 불안감을 만든다. 공부 열심히 해 라는 자극을 주는 말도 공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위로하는 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학업에 대한 압박을 매일같이 받으면 아이들은 불안과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자녀가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자. 그럼 부모들은 아이를 어떻게 응원하고 삶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라는 질문에 자신이 원하는 희망적인 미래를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성취하고 싶은 열정이 끓어오른다. 단, 어떤 일을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은 요점이 전혀 다르니 피해야 한다. 어떤 일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고 어떤 삶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직업과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벌써부터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지 내 적성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넌 아직 젊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 고민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봐 라고 말하며 엄마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엄마도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전혀 몰랐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 그러니 변화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 마음을 따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유일한 수단이 공부라고 알려주면 아이의 불만은 더 커진다. 공부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기르는 수단이어야 한다.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되지만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게으르게 10대 시절을 보낸 사람과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해본 사람의 삶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희망이 담긴 질문으로 아이 스스로 미래를 꿈꾸고 행동할 계기를 마련해주자. 인생의 가치가 뚜렷한 아이는 스스로 미래를 설계한다. 우리 모녀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눈다. 아이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이의 진로가 선명해진다. 왜 그 직업을 갖고 싶냐는 질문에 아이는 사람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을 돕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자 할 때 우수한 성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왜 잘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지만 여전히 공부하기 싫은 건 마찬가지다. 아이가 스스로 중학교 1학년까지는 마음 편히 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다가도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할 때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뭔가를 시작했다가 나태해지고 다시 시작하고 나태해지기를 반복하면서 지금은 자기 통제력을 키워가고 있다. 지금 아이가 겪는 불안감은 자기가 선택한 것으로 외부 압력에 의한 불안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자기 불안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지만 외부에서 오는 불안은 문제 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나의 성찰이 아이들을 행동하게 만든다. 내가 청소년일 때는 가까운 미래에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 누구와도 이야기해보지 못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중이다.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10년 후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 질문하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철학하면서 자녀가 미래를 상상하고 철학할 수 있게 질문을 해주자. 부모 자신이 상상하는 10년 후 모습을 들려주는 것도 좋다. 왜 이 일이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려가며 아이와 생각을 나누고 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 그리고 자신에게 대입해본다. 부모의 철학과 행동은 아이의 인생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된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나눴던 부모의 꿈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미래를 키워나간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히 하는 아이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움직일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로, 적성,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계신가요? 그와 더불어 삶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의 가치, 내가 전해주고 싶은 가치, 나는 어떤 삶의 가치를 지니고 살고 싶은지 아이의 꿈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요. 오늘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꿈,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요. 그럼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